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범패 토토 16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단톡방 참여를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의 경기력이나 이제 초안 때 좀 경기력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어,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노리치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좀 앞서는 부분은 맞고 배당도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승도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일단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감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 결과적으로는 연승을 좀 길게 하고 있지만 이 경기력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브랜드퍼드가 공격적으로는 압박이나 이 제공권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맞기 때문에 좀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투표율 1위의 경기고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풀베드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도 없었다라는 전적이 있고 이 경기력적으로도 리즈도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간이 많고 사우스햄튼도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은 두 팀의 경기 그리고 이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이라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 승패 투팩을 추천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 승패 중에서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공격적으로 화력이 더 좋은 사우스햄튼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일단은 무승부도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아스톤 빌라의 배당이 국내 배당에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톤 빌라에게 낮은 정배당을 준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경기력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연패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정에서의 에스톤 빌라고 홈에서의 울버햄튼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 비등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저는 풀백과 독식 모두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아레알의 단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레반테가 수비적으로 이 공간도 많고 비아레알의 공격력으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비아레알 쪽을 승에 좀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다만 이 비아레알의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지금 모습을 봤었을 때는 지난 경기 카디스에게 패배하긴 했더라도 레반테의 경기력을 생각했었을 때 비아레알의 이 배당이 더 낮게 책정이 됐어야 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풀베드에선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레반테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부분들도 있고, 맨유가 전체적으로 레스터 상대로 지금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맨유고 원정에서의 아쉬운 모습이 많은 레스터라서 맨유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긴 하지만 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맨유가 지금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라든지 레스터가 어쨌든 역습이 좋은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맨유가 지는 이변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스터의 역습이 좋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맨유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맨유의 단독 패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레알의 경기고요. 레알이 이 경기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셀타비고가 공격적으로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레알이 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이제 투표율이 많이 몰린 부분들. 저는 이변을 생각을 해봐도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셀타비고가 최근 10경기 동안 레알 상대로 이긴 적이 없었고 레알 상대로 약했었던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경입니다. 빌바오 대 엘체의 경기고요. 빌바오가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저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일체가 이렇게 좀 불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반대로 빌바오가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득점이 안 터지면서 가둬놓고 패는데 이제 득점이 안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베드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이나 이런 배당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빌바오가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단통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에버튼이 일단은 저는 좀 이 경기는 무승부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흐름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조금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전체적으로 이 최근의 모습들이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에버튼이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에버튼이 어쨌든 흐름이 안 좋았었던 모습들은 맞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경기력적으로는 웨스트햄이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승리할 가능성도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풀베드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무승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사실은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베티스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오사수나가 이변을 좀 잘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단통으로 앞에 경기들에서 폴더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사실은 베티스가 오사수나가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티스의 화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통이라면 승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베티스가 이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공격력으로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캐슬이 크리스우드가 들어오고 나서의 좋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토트넘과 비교했었을 때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으로는 충분히 이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라요의 경기고요. 지금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려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그라나다가 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라요가 원정에서 연패가 긴 부분들 경기력적으로는 최근의 모습들은 그라나다가 홈에서의 그라나다가 조금 더 앞설 것 같긴 한데
그라나다도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단독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카디스가 지난 경기 비아레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흐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비적인 부분들을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공격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발렌시아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바르셀로나 대 이제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의심 없이 단통 승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비야의 경기력, 바르셀로나의 경기력. 일단 세비야가 연무를 하면서 좀 득점이 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력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의 이변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라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식비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